자, 이게 A-Day 홈페이지에 있는 스케치예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삼각구도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 삼각구도네? 근데 거기까지만 아세요. 얘네 둘을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 아마노의 어떤 칼럼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주석 놓고 부석 놓고 보조석 놓고 뭐 이런 얘기만 나와요. 왜 여기다 그걸 놔야 되는지 얘기는 없어요. 아마노도 미술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사진작가로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노 작품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정물화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삼각구도죠. 삼각구도에 뒤에 화분을 배치하면서 엉덩감이 되고 이 스케치랑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스케치랑 똑같은 원리로 그린 거예요. 이거 스케치한 사람 100% 정물화 그려본 사람이에요. 정물화 놓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화금이. 이게 주석이라고 보면 보조석, 그리고 부석, 보조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의 이동이죠. 아까 제가 이제 시선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팔을 대각으로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팔을 통해서 이쪽으로 시선이 이동을 하고 지금 이 천도 마찬가지죠. 천을 이렇게 기울여놓은 게 천을 따라서 이 주제 부분으로 시선이 가게 돼요. 자꾸. 그리고 나서 뒤에 화분으로 옮겨지죠. 옮겨진 다음에 뒤에 벽에 붙어있는 이 종이 한 장, 이쪽으로 마지막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훑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걸 딱 보고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가 파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건 이제 주제부의 역할인 거고 이건 부석이 되는 거고 이게 보조석이 되는 거고 시선이 일로 꽂혀서 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정물화에서 봤을 때 뒤에 벽에 붙어있는 도화지의 역할은 뭐냐? 이제 수조가 되는 거예요. 수경수조. 저도 이제 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와구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길래 이게 뭔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마노상이 일본의 전통적인 조경론을 수경에 맞게 어느 정도 바꾼 거라고 이제 그런 정보가 많더라고요. 중국의 조경, 일본의 조경, 한국의 조경 책을 다 사갖고 그거를 정독을 해봤어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요. 일본의 전통적인 조경 방법과 이와구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느낌만 비슷해요. 느낌만. 결론은 그거죠. 아 이거 정물화에서 따온 거구나. 정물화의 배치와 너무 똑같아요. 어디 가서 취미로 그림을 배우신다면 처음에 정물화를 배우시는 게 좋아요. 정물화를 배우시고 정물화를 어느 정도 배우신 다음에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정물 빼고 돌만 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만 놓고 스케치 해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치한 걸 그대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레이아웃 스타일을 얘기를 할 때 이와구미랑 디오라마풍의 레이아웃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이와구미와 디오라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의 차이. 뭐가 더 고급이냐, 뭐가 저급이냐. 이게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와구미는 진짜 레이츠 아쿠아리움이고 디오라마는 너무 인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정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와구미와 디오라마가 아니라 추상적 레이아웃과 구상적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각 언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상적인 게 이제 이와구미가 되는 거고 구상적인 게 흔히 말하는 디오라마 풍의 이제 레이아웃이 되는 건데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문학으로 따지자면 추상적인 건 시고요 구상적인 건 소설이겠죠. 그림도 그렇죠. 구상화하고 추상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추상적인 건 말 그대로 상징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상징. 시각적 상징으로만 그린 거고 구상적인 건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거의 차이인 건데 그게 어떤 가치의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상적인 레이아웃 하는 게 공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추상적인 거는 솔직히 재력발이 심하죠. 돌 하나 좋은 것만 잡아도 끝나는 거죠. 하나. 그렇다고 추상적인 레이아웃이 쉬운 게 아니고요. 모든 작품은 심플할수록 어려워요. 심플할수록. 구호 그리는 게 지금 제일 힘들어요. 구호 그리는. 왜냐하면 단순할수록 좀만 틀려도 티가 나거든요.
조금만 어긋나도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레이아웃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추상적인 레이아웃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상적인 레이아웃을 해보시는 게 좋고, 다시 추상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한 5mm만 돌이 틀어져도 완전히 다른 레이아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상적인 게 쉬우면서도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좀 추상적인 레이아웃을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상적인 걸로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구상적인 걸 못하는데 추상적인 걸 잘할 수가 없어요. 피카소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형태가 막 뭐 애들이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상적인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4살 때부터 데생을 했는데 닭을 거의 수준급으로 디테일한 걸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추상적인 걸 했을 때 그게 내공이 받쳐져서 나오는 그런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어느 정도 구상적인 거는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떤 걸 하시는 걸 따라 이제 가는 거죠. 이 작품 아시죠? 2014년도 IAPAC 1위한 작품인데 프랑스 작가죠. 대표적인 구상적인 레이아웃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이 사람도 수족관하고 있거든요, 파리에서. 한번 갔어요. 여기. 가서 인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도 구상적인 레이아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레이아웃, 보통 흔히 말하는 이화구미를 좀 올드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딱 보면요, 아, 이 사람 미술 전공한 사람이다 아니다가 딱 보여요. 그리고 상위권에 보면 미술 전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미술 공부를 했거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선의 이동을 굉장히 잘 썼어요. 어떻게 보면 대칭적인 레이아웃 같지만 이건 눈속임이고요.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먼저 꽂히게 돼 있어요. 열의 아홉은 저기에 먼저 시선을 꽂히고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돌고 일로 빠져요. 그 다음에 이 원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킬을 잘 쓴 거예요. 시선의 이동이. 그래서 딱 봤을 때 압도감이 드는 거죠. 공간감도 굉장히. 그 다음에 이 작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추상적 레이아웃 중에 하나죠. 상징을 많이 쓴 거예요. 압축해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더 추상적으로 가면 이화구미처럼 굉장히 돌아놓고 끝나는 그런 레이아웃이 되는 거죠. 제가 작품 했던 걸로 예시작을 좀 갖고 왔어요. 시선의 이동을 어떻게 썼는지. 이 컨셉은 싱크홀인데 구멍이 하나 크게 있고, 그 다음 구멍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또 있죠. 이 3개의 구멍을 가지고 제가 시선의 이동을 쓴 거거든요. 저 나머지 2개의 구멍이 없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제가 처음 작품 낼 때는 이거는 이제 수초를 많이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초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걸 잘 몰랐을 때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간을 좀 여백을 좀 많이 두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출품했던 거죠. 이거는 컨셉이 태국으로 했던 건데, 자, 이것도 보시면요, 시선이 일로 제일 먼저 꽂히게 돼요. 그리고 이 나무 따라서 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나무 따라서 절로 가죠. 그 나무의 연결이 저 3번째 나무로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시선을 한 바퀴 이렇게 확 돌리는 거죠. 이게 사람이 딱 눈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게 돼요. 그 흐름을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걸 보실 때 그냥 눈에 좀 힘을 빼시고 흐름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건 나무 3개 가지고 그 시선의 이동을 제가 이용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오는 나무들, 이런 장가지들은 여기에 너무 강한 것만 있으니까 저쪽에서 시선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그걸 안쪽으로 다시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모아줘서 집중시킬 수 있게 완성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3m짜리 그 수조죠. 그 K옥션 나갔던 수조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그게 보이시죠? 제가 어떻게 의도했는지. 이쪽으로 들어가서 2번째 나무로 가서 3번째 나무에서 이렇게 또 빠지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스킬이에요. 근데 단순한 스킬을 썼는데도 보는 사람들은 와, 괜찮네요, 멋있네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시선의 이동이 자기도 모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추상적인 작품을 구상할 수도 있고 구상적인 거. 네. 그 2가지 모두 다 시선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그렇죠. 구도를 완성. 네. 그렇게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자, 이건 이제 추상적인 레이아웃의 대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시선 이동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시면 돼요.
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얘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흘렀다가 저 뒤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움직여요. 근데 이 시선의 순서는 이 작가가 의도한 거와 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시선의 흐름이 느껴져야만 그 작품이 좋은 작품입니까? 아, 시선의 흐름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더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극추상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시각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풍경을 위주로 그리시는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네. 사실적으로 그린다거나 그 풍경화에도 시선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네. 그리십니까? 풍경화가 더 중요해요. 아, 그 그거는. 시선은. 뭐 압도적인 어떤 스케일도 중요하지만 그 시선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했던 작품처럼 얘 시선 이동 이렇게 딱 썼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보일수록 굉장히 쉬운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또 고차원적인 레이아웃으로 갈수록 그걸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눈치채기 힘든데 시선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딱 되죠. 그랬을 때 이거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외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리잖아요. 풍경화 그릴 때 그 풍경화 그릴 때 첫 번째 기법이 그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안 그려요. 보이는 그대로 안 그리고 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나무가 여기 있었으면 이걸 옮겨요. 그래서 유명 작가들 풍경화 보면요 실제 사진하고 딱 봤을 때 배치가 달라요. 그 이유가 그 시선의 흐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화범이 스케치 보여드린 것도 시선의 이동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상적인 레이아웃도 똑같아요. 근데 추상적인 레이아웃이 더 어렵다라는 게 저 돌 좀만 틀어줘도 시선의 이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3m짜리 하드스케이프 완성했던 거고요. 작년 박람회 때 속조만 나갔던 거를 제가 이렇게 유목만 덧붙여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 미술 책에도 나오죠. 구도의 3요소라고 얘기해서 변화, 통일, 균형 막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있어야지 멋있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제가 처음 물생활할 때 입문해서 처음 잡았던 레이아웃이 개원죽 레이아웃이었어요. 개원죽 사다가 막 꽂아갖고 숲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막 화원 돌아다니면서 개원죽의 두께가 다른 걸 좀 사고 싶었어요. 왜 두께가 다른 걸 사용하고 싶었냐면 변화 때문에 그래요. 너무 통일적이면 일률적이면 이거는 재미가 없어지고 시선의 이동도 없거든요. 근데 두께가 달라지면 변화가 생기는 거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석조로 하는데 화산석, 풍경석, 황호석 다 섞어서 썼어요. 이게 이상해집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뾰족한 돌 위주로 썼으면 뾰족한 돌 위주로 좀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괜찮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 균형은 화면 안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이에요. 이쪽에는 엄청 큰 돌이 있고 이쪽에는 조그만 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요 세 가지만 좀 생각하시면은 솔직히 좋은데 이게 말이 쉽지 단번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딱 수습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요. 수석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시선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화면 안에 인물 사진을 찍는데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여기 되게 어색해지잖아요. 여기다가 사람을 배치를 하게 되죠. 이 시선 방향 때문에 시선 방향 쪽에 공간을 많이 남기면 봤을 때 안정적으로 봐요. 우리 모든 사물은 시선 방향이 있어요. 수석도 그렇고 지금 얘는 대칭 형태잖아요. 근데 얘의 시선 방향은 이 로고예요. 로고가 시선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로고가 넓은 공간 쪽을 바라보게 두면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뒤집히면 되게 답답해지는 구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돌도 마찬가지예요. 수석도. 근데 수석은 어디가 다시 시선 방향이냐? 보통 보면 변화가 많은 부분이 시선 방향이 되겠죠. 아니면 어떤 뾰족한 부분이 향하고 있는 부분이 시선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돌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쪽에. 얘가 이렇게 가 있으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간혹 이제 추상적인 레이아웃을 보면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100% 구석이 이쪽에 붙어요. 반대쪽으로 향하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놓치고 계시는 것들이 뭐냐면 일반인분들 레이아웃 하시는 거 보면 앞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 돌을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이렇게 놔요.
이별로 그 여기 뒤에다 소일 깔고 이게 제일 많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이미지는 정면샷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놓은 그 자리에서 얘네 위치만 이렇게 좀 바꾸잖아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아까 정가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물을 이제 배치를 했다고 쳐요. 화면 안에다가 정면에서 봤을 때 밑선 불일치라고 있어요. 가장 이 밑선이 일치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요게 5mm만 달라져도 얘의 공간감이 확 달라져요. 이게 일치되어 있으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이 답답해지는 거고요. 돌을 놓으실 때 앞에서 정면에서 딱 눈높이로 보시고 이 돌 끝에 이 맨 하단이 다르게 한번 나오죠. 그러면 정말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하단이 다 달라요. 이 하단이. 이 하단만 달라져도 공간감이 확 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어둠의 양이에요. 보통 음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빛을 받는 부분하고 안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으로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요. 이 화면 안에서 빛을 안 받아서 어둠으로 보이는 부분의 양이 20%에서 30%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화면에 힘이 생겨요. 어둠이 30%는 돼야 된다. 무조건. 저 작품 좀 맹한데? 뭐 이렇게 힘이 없는데? 좀 매가리가 없는데? 이렇게 느낄 때는 100%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작품도 한 35% 정도 돼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고요. 추상적인 레이아웃도 똑같아요. 어둠의 양이 이건 한 25%, 20%? 이 정도 되는 거죠.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림의 레이아웃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하실 때 좀 걸리적거리시더라도 꼭 조명을 달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둠의 양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급 스킬이 되는 건데 어둠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어둠의 모양.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각은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그리고 얘를 어둠을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사람 얼굴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어둠의 모양을 보고 그 레이아웃의 어떤 형태를 인지하게 돼요. 이렇게 어둠이 있으면 우리 이거 육면체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소금처럼 해놓고 그림자가 이렇게 두처럼 보이게 되죠. 이게 자동 완성 기능. 그 어둠의 모양을 좀 보실 줄 알면 또 달라져요. 작품들 보실 때 그 작품의 어둠의 모양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보이실 거예요. 더 재밌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공간의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도 보면 이 유목과 바닥재를 제외한 공간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되게 세련돼 있어요. 공간의 모양.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죠. 구두 잡을 때 네. 이런 거 말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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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두 이 도조선이 이거는 황금비율 찾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각선 긋는 거는 대각선 긋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점을 찾기 위한 건데 황금비율을 써서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요 지점이라고 찾은 게 요만한 뭐 바둑알 갖다가 레이아웃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 갖다 하는 건데 그 이 지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이게 논란이 생겨요.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만 각도가 틀어져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의미해요. 오히려 이렇게 막 이제 성 긋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직돼요. 후경의 지평선? 후경의 지평선 정도만 표시해 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연님이 구도 스케치 하신 다음에 네. 수조에 옮기시면서 네.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수조 전면을 달라 네. 마킹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만 얘만 잡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스케치 보여드릴 때 요 십자선이 어항에다 옮기기 위한 십자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항이라고 치면요. 마크 갖다가 화이트 마크 갖다가 이 십자를 먼저 그려요. 그리고 쟤도 십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요 지점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 지점, 요 지점을 표시를 해요. 그리고 요 지점 표시하고 요 지점 표시하고 요거 연결하면 쟤랑 똑같은 위치에 여기다가 원을 그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이렇게 들어가고 세 번째 원 여기 들어가고. 저도 이제 자세하게 스케치 안내용에다가 이 큰 위치만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제 어항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을 놓으면서 정면에서 딱 눈높이로 보면서 그 위치가 되게 맞는지를 봐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사진하고는 조금 엉덩방 거리가 좀 틀리고 그렇죠. 하드스케이프로 구성하실 적에 네. 사진을 찍어 가시면서 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같은 방법만 가지고 하드스케이프를 구성하십니까? 처음에 할 때는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사진 찍어보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사진 찍어보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력이 나니까요.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아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스케치에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더 경직되는 것도 있어요. 힘들고. 그리고 또 재료를 그걸 똑같은 모양을 찾을 수도 없고요. 너런 돌들은 청용석이나 네. 네. 알칼리처럼 단단한 돌이라서 네. 그거는 그 재료 그대로 쓰셨으면 조금 깨끗하게 가공해가지고 뭐 레이아웃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귀한 돌이 잔돌이잖아요. 예. 그럼 깨야죠. 네. 망치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그 오석 큰 거 있잖아요. 오석. 그거 갖다 내려치면 잘 깨져요. 맨날 저도 이제 아쿠아가든 재료 구하러 가면 거기서 오석 갖다 맨날 떼요. 주먹만한 거, 그다음 완전 잔돌들 이런 게 너무 귀하죠. 그래서 보일 때마다 이렇게 모아요. 재료에 대한 갈증이 제일 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재료가 너무 구할 때도 없고 비싸고 그래갖고 이제 황호석 뽀개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면 좀 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비싼 재료를 꼭 쓰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연하려고 가져온 돌 이게 괴석인데요. 이게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돌인데 너무 좋아요. 대충 봐도 멋있어요. 청명석 같은 경우에는 결이 있어서 결을 맞춰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게 청명석이잖아요. 이거 할 때 좀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이 결을 맞춰줘야 돼서. 얘도 시선이 지금 똑같아요. 여기 맨 앞에 큰 받침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심플한 컨셉으로 합니다. 그리고 뒤에 구멍 뚫어갖고 길 보여주고. 그래서 시선이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목 갖다가 이제 좀 디테일 더 살리고 통일성 주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뭐 돌 2개 쌓고 네. 수초 몇 개 놓고 뭐 이런 거 하기도 좀 버거하고 막 이런데 이런 시선이 뭐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선을 만들고 아까 그런 작품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좀 해야 되나 이런 좀 부담감 같은 게 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세미나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괜히 제가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닌지. 추상적인 레이아웃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요. 그걸 2-3개 갖다가 배치만 해놓고 보셔도요. 그 전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놓고 하셨을 때랑 그냥 시선 행동이 좀 이렇게 되면 좀 괜찮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고요. 물멍 때릴 때 딱 좋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아쿠아스케이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일반인들 그냥 본인의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이런 원리로 놓게 되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다른 작품 볼 때 감상할 때 훨씬 더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더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쳤다가 이제 레이아웃 시연하면서 그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